오늘은 5월 19일자 석가탄신일 대체 수업용 녹화 비디오입니다. 오늘 나가려고 했던 진도는 커절 지난 시간에 했었죠. 커절 다이렉티드 어시클릭 그래프에서의 그리기만 했었고 오늘은 여기서 정말로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워낙에 큰 이론이니까 다 보지는 못하지만 다른 그 강의에서도 그랬듯이 맛은 보겠습니다. 복습 잠깐 먼저 할게요. 자, 11강 복습. 이거 원노트, 이 지금 보시는 백지는 원노트입니다. 자, 리콜. 먼저 그래프 개념에 우리가 다루는 거는 다이렉티드 어시클릭 그래프죠. 그다음에 다이렉트 어시클릭 그래프를 지금 어떤 확률 분포 P랑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과관계가 없는 그냥 퓨어한 확률 분포랑 이 다이렉트 어시클릭 그래프, 줄여서 덱을 잇는 그 관계 짓기 방법 중에 하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뭐 이렇게 일종의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만족시키는 어떤 그 덱과 이 확률 분포의 그 순서상, 요게 이렇게 뭔가 여기 집합이 있다고 하면은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특수한 경우로 내가 확률 분포를 넘어서서 덱에다가 뭐 P에다가 뭔가 스트럭처럴 커절 모델까지 주면은 여기 요 안에 쏙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뭐였죠? 자, 어떤 그래프라는 거는 특히 다이렉티드 어시클릭 그래프라는 거는 버텍스 셋과 엣지 셋 순서가 있는 엣지 셋의 그 페어죠. 어떤 그래프가 베이지안 네트워크 오브 P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였죠? 내가 그 확률 분포를 n개의 확률 변수로, 그러니까 P가 n개 변수의 다별량 확률 분포라고 하면, 모집단 확률 분포라고 하면, 어디 보자. 자, 먼저 버텍스 셋은 그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녀석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이 엣지가 어떤 성질을 만족하도록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까? 각각 n이라고 쓰면은 헷갈리겠다. 샘플 수로 할까봐. j는 1부터 뭐 p 이렇게 쓰는 게 우리한테는 좀 더 익숙하죠? x1, xp, x1, xp, xp, x1, j는 1부터 p까지. probability of x1부터 xp까지의 그 결합 확률 분포가 어떻게 써질 수 있는 경우에 저 G를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자, 이 결합 확률 분포가 각각 그 확률 변수, 각각의 그 변수들의 조건부 확률 분포로 다 인수분해 될 수 있는데, 단 컨디션이 뭐만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그래프에서 xj의 패런트들, xj들한테 화살표를 주는 녀석들로만 컨디셔닝을 줘도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우리는 이 그래프를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확률 분포를 대표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유일하지 않았죠. 지금 유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 이런 성질은 성립했었습니다. 어떻게? 자, 만약에 성질, 자, 만약에 G가 뭐 어떤 확률 분포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면은, 자, 우리는 화살표만 보고서 이 그래프를 이루는 변수들끼리의 그냥 독립성이라던가 조건부 독립성을 판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어 같은 게 있었죠. 뭐 이렇게 체인, 포크, 콜라이더. 그래서 그 조건부 독립성을 판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화살표를 보는 단위는 체인, 포크,
콜라이드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요. 다음에 이 세 개의 개념을 조합해서 자, 만약에 x, y, g, x, y, g, x, y, g 이렇게 요 큰 그래프에서 이렇게 딱 세 확률 변수만 포커스해서 봤을 때 이런 그래프의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은 체인이랑 포크 관계인 x, y, g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한다고 했었어요? 자, 물이 한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물이 한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막히지 않았어요. 막히지 않았을 때는 자, 이렇게 컨디셔닝 한다는 거는 막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막으면 독립이 됩니다. but 막지 않으면 독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막지 않으면 독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공감하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콜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자, 여기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 뭔 조작 같지만 여기 x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어떤 인과적인 지금 인과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인과적인 상황 하나 생각해 보면은 금방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막힌 상황에서는 막혔으니까 그냥 독립이고요. 그다음에 컨디셔닝이라는 거는 열었던 거는 막아주고 막았던 거는 뚫어준다는 이렇게 청개구리의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라이더가 있을 때는 그냥 조건부 없이 봤을 때는 독립인데 조건을 치우면 다시 독립이 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킨 게 뭐였습니까? 디세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어떤 변수집합 A가 자, 변수집합 A랑 변수집합 C가 어떤 변수집합 B에 의해서 디세퍼레이트도 되어 있다는 게 뭐였어요? 자, A와 C 사이의 모든 패스가 B에 의해 블락드 돼 있다라는 게 디세퍼레이티드의 정의였죠. 모든 패스가 A의 집합의 모든 변수들과 C 집합의 모든 변수들 사이에 가능한 모든 패스가 이 변수 집합 B에 의해서 다 블락돼 있다. 이 상태가 디세퍼레이티드의 정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A의 변수군에 있는 변수들과 C에 있는 변수들이 모두 B에 있는 변수들을 컨디셔닝 했을 때 조건부 독립성이 만족이 됩니다. 블락드의 정의는 뭐였죠? 자, 블락드의 정의는 꽤 길었죠. 아무튼 여기 B에 들어가야 되는 변수는 콜라이더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두 가지 룰이 있었어요. 첫 번째 블락드라는 거는 자, 열린 길은 B의 변수가 들어가가지고 막아줘야 되고, 뭔가 콜라이더처럼 닫힌 길에 대해서는 오히려 넣어주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블락드라는 거는 다 그 각각의 패스에 대해서 다 독립성을 개런티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패스로 봤을 때 블락이라는 조작에 성공하게 되면은 확률 분포의 성질로서도 인디펜던스가 성립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그 성질이고요. 다음에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특수한 경우로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스트럭처 커절 모델로 확률 분포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스트럭처 커절 모델은 뭐였습니까? 자, 이렇게 뭔가 간단했었죠? 화살표 고스타는 게 뭡니까? 자, y는 fx 다음에 약간 정확한 정의를 쓰겠습니다. 랜덤 인디펜던트 노이즈. 자, 화살표가 특별히 그 인풋과 랜덤 노이즈의 아웃풋 변수가 y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f가 존재해 주는 경우에 x에서 y로 간다라고 쓸 수 있으면은 이거를 스트럭처 커절 이퀘이션, 스트럭처 커절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커절 인퍼런스 인 프라이머에서는, 그래서 다른 책 보니까 이 랜덤 노이즈가 항상 그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성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커절 인퍼런스 인 프라이머 책에서는 뭐 이렇게 UG, G, Y, X, UX, 뭐 UY, 자, 이런 거를 스트럭처 커절 리케이션 모델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얘네들은 랜덤 노이즈고요. 그래서 그 랜덤 노이즈가 여기 주요 변수들이 어떤 관계를 만족합니까? 지금 어떤 걸 만족한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이 그림으로 나타낸 거냐면은, 자 G는 UG, 그다음에 X는 F1 G, UX, 그다음에 Y는 F2 G, X, UY. 자, 어떤 확률 변수들끼리의 관계가, 자, 이런 랜덤 노이즈와 또 다른 확률 변수들 간의 모종의 뭔지는 모르지만 함수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것이 이 GXY에 대한 스트럭처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랜덤 노이즈랑 그다음에 어떤 다른 확률 변수의 함수로서 다른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게 사실 그 조인트 분포를 나타내는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그 SCM이 되게 특수한 경우가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특수한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왜 스트럭처 커뮤니케이션 모델까지 배웠냐? 이 SCM에다가 그다음 지금 SCM을 줬다는 거는 우리가 인과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철학적으로 인과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뭔가 인과적 행위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인과적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려면 베이지안 네트워크로는 부족하고요. 이 스트럭처 커널 모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할 일이 뭐냐? 자, 그럼 스트럭처 커널 리케이션 모델까지 만들었어. 이거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럼 진짜로 우리는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인과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통계를 배우는 이유는 인과성이 있다 없다만 판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쓰죠.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정확히 측정하는 게 그 통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인과적 가정이 이미 주어졌을 때 이 인과적 효과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지 맛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흥미를 돋구자 리얼 이그젬플 하나 갖고 왔어요. NC소프트고요. NC소프트 데이터 분석 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따끈따끈한 포스팅입니다. 게임 플레이어는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면 게임을 더 열심히 하게 될까? 궁금하신가요? 자, 좋은 아이템을 획득했다는 게 지금 이게 원인이죠. 자, 원인이죠. 그 다음에 게임을 더 열심히 하게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인으로 게임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이 좋은 아이템이 게임을 얼마나 더 열심히, 자, 말이 좀 장황하네요. 좋은 아이템을 획득했어. 게임을 더 열심히 할 것 같긴 하죠. 물론 아리까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량적으로 더 궁금한 거, 좋은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그럼 게임을 며칠이나 아니면 몇 시간이나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돈을 몇천 원이나 더 쓰게 될지 궁금하죠? 그래야 알면은 회사 사람들은 뭐가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게임을 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한 이 좋은 요인들의 뭘까를 고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을 더 많이 하게 하는 아니면은 내 물건을 사게 하는 요인들을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고 가장 최고의 요인들을 찾아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뭐 게임에서만 이런 건 아니죠. 어디 보자. 다시 강의 노트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거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아주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어디 보자.
여러분 이 글씨 크기 괜찮으신가요? 조금 확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데이터 분석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궁극적 목표에는 사실 EDA나 프리딕션이 궁극적인 목표인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물론 프리딕션, 개고양이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더 큰 목표들이 있어요. 좋은 의사결정이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그렇죠? 자, 공공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무상급식을 해마라. 이런 거 고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 뭐 신약을 만든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시판되고 있는 약을 처방하고 있는 의사가 이 약 괜찮아? 하고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제조나 농업은 어때요? 자,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그 환경들이 되게 많죠. 뭐 강수량이나 기온은 컨트롤할 수 없다 손 쳐도 어떤 비료를 어떻게 배합할지, 내가 공장이 있다면은 공장 안에 공정의 뭐 습도 아니면은 내가 넣는 화합물의 뭐 농도 이런 거 조절해서 최고의 생산량을 얻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자, 요 행위랑 다시 블로그 포스팅으로 돌아갑니다. 게임이랑 대충 목적은 비슷해 보이죠?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공장이나 농업에 이거부터 갑시다. 여러분 공장이나 농업에서 최적의 세팅 어떻게 찾나요? 자, 실험합니다. 그쵸? 실험은 모든 조건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처치는 어떻죠? 일단 임상 실험하죠. 그리고 3상까지 아주 빡세게 합니다. 그런데 임상 시험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백신 3상 시험까지 했지만 부작용이 있잖아요. 3상 시험은 아무리 3상 시험에 많은 사람 한다고 해도 모든 인구 집단에 모두 실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판되는 약은 임상 시험에서는 보지 못한 어떤 더 좋은 효과일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메시지가 대충 좀 공감이 가시나요? 실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인과적 효과를 측정하는데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정책을 임의화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시범 단계에서 내가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보고 싶어. 인구 우리나라에서 한 1000명 선정해가지고 1000명 중에 500만 명한테만 1000명 중에 500명한테만 그 무상을 줄 수 있죠. 그러면 실온 대조가 나눠가지고 추적할 수 있죠. 방금 말한 그 새로운 정책 예제는 좀 그 임의화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그 윤리적인 문제로 인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인과적 효과를 보고 싶은데 비실험 자료. 자, 실험 자료는 experimental 데이터라고 말하거든요. 자, 비실험 자료는 non-experimental 데이터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observational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혹은 비실험 자료를 대상의 연구는 observational study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experimental 데이터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 어떤 연구에서 얻은 거냐면은 그 통제된 연구는 보통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고 해서 보통 RCT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다시 블로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실험 자료는 뭐가 어려운지 이 비실험 자료는 뭐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책에서 다 그 인트로 섹션에 말이 들어오는데요. 자, 여기 그 저희 수업 교재 그
지난 시간에서도 썼었던 커절 인퍼런싱 스태티스틱스 프라이머 책에서도 3장의 맨 처음에 보시면 딱 이 강력한 문장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스태티스티컬 스터디의 궁극적인 거는 보통 개입 행위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다. 개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한 거를 보통 추상적으로 개입이라고 하거든요. 트리트먼트건 컨트롤이건 팔러시건 내가 특정 확률 변수를 특정 값으로 고정한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첫 대조군에는 뭐 실험 변수를 1, 다음에 실험군에는 어떤 확률 변수 t를 1로 주고, 다음에 대조군에는 트리트먼트라는 확률 변수에 0을 할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까 t라는 확률 변수에 0, 1을 고정한 행위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행위는 보통 개입, 인터벤션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자, 무슨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냐면은 네네네. 그래서 그 요 펄 책에도 그 아이디얼라이즈드 이그젬플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커절리티 알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보는 데이터는 실험 자료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한국어 텍스트가 편하니까 여기 한국어 텍스트로 다시 가보죠. 자, IT 연봉들은 기업의 티켓 연봉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자, 보상이 크면은 열심히 일할 것도 같고, 근데 뇌피셜로 보면은 사실 목적을 충족했기 때문에 덜 열심히 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량적인 측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이직한 뒤에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도 상식선상에서 확인해 봤을 때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두 집단한테 실험군 다른 조건들이 모두 동일한 그러니까 집단을 실험군 대조군으로 랜덤하게 나누면 두 집단의 조건이 대충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실험군에는 연봉을 500억을 주고 대조군은 연봉을 한 0원 정도 주면은 극단적으로 생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대신 우리가 왜 기계학습에서 사회과학을 하냐고요? 기계학습은 포괄적인 학문 아닙니까? 자, 사회과학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좋죠. 다음에 요 지식이 요새 다른 요 인과추론적인 지식이 사회과학을 넘어서서 다른 도메인으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번 수업의 주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자, 좋은 데이터는 수집하기도 힘들고요. 다음에 각 사례에서 이거는 당연한 말이죠. 아무튼 퉁치면 실험 기반 데이터를 얻기 힘들다입니다. 자, 근데 회사에서도 좀 과학을 하십니다. 게임에서 어떤 큰 보상을 주었을 때 플레이어의 게임 활동이 어떻게 변할까? 자, 그러면 어디 보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게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리니지 이려나요? 아무튼 전직하기 전에 어디 보자. 그래서 뭔가 아무튼 좋은 보상이 언젠가 있는데 유저가 최초로 아무튼 좋은 무언가 보상을 획득하면 그 이후에 더 열심히 할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이유를 딱 그 등급 획득으로 영웅 획득으로 특정 지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자,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시죠. 자, 뭔가 분석 전제 조건을 통일한 것처럼 좀 합니다. 뭔가 통제된 실험인 것처럼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기존의 영웅 전설 획득을 한 적이 없는 유저들을 일주일간 관측합니다. 동일한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실험군과 대조군을 분류해 놓고서 그다음에 일주일간 관측하고 여기서 실험 대조군 갈리고 그다음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험 대조군 이후에 이렇게 게임 활동량 같은 값들을 계속 측정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그룹의 뭐 활동량 아니면은 돈 결제량 그냥 단순하게 민 취해가지고 빼면 되겠네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관찰해야 될 것은 이 일주일간 이 유저들이 영웅을 획득하고 획득하지 못한 게 이 게임 회사가 만약에 이거를 임의화해서 아무나 랜덤하게 골라 잡아가지고 실험군을 골랐다면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게임 회사가 그랬다가는 엄청나게 욕을 먹겠죠. 그래서 어떤 유저들이 일주일간 똑같이 관찰한 유저들이라고 하더라도 실험관 대적으로 나누는 것은 실험된 게 아니겠죠. 그러므로 실험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두 집단 자체가 이 일주일 동안 관찰한 그 두 집단이 처음 애초부터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어떤 뭔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 어떤 좋은 요인이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이 플레이를 열심히 하는가, 이 사람이 뭐 주변에 서포트를 받는 플레이어인가, 이런 변수들이 있다고 했을 때 원래 서포트를 많이 받고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영웅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이 되고 열심히 했다는 요 화살표가 마치 요 우리는 파란색만 보고 싶은데 그냥 단순하게 상관관계만 보면은 연두색의 화살표까지 같이 끼어서 이 두 개의 합이 데이터로는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그냥 단순히 두 집단을 단순히 평균을 비교하시면은 파란색 플러스 연두색의 효과를 보시게 되는 거고요. 파란색만 분리해서 보긴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요 초록색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오늘의 테마입니다. 서론이 긴 것 같나요? 아닙니다. 오늘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연두색 화살표를 제거하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생기셨으면은 이제 강의 노트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어디 보자. 자, 인과관계 측정을 방해하는 요소는 혹시 이 변수, 이 이름 지난 강의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컨파운더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교란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트럭처 커절 모델을 관점에서 보자면은 교란 변수라는 거는 트리트먼트랑 아웃컴이 있을 때 둘에 모두 다이렉트 커즈가 되는 녀석들을 트리트먼트 아웃컴에 모두의 다이렉트 커즈가 되는 변수를 컨파운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실험군에는 이미 애착도가 많은 사람이 있고 대조군에는 이미 애착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두 집단을 평균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영웅 전설 획득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애착도가 큰 그룹과 애착도가 낮은 그룹을 비교하게 하는 행위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다시 강의 노트로 갈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잠깐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요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는 요 둘의 분포를 비슷하게 좀 맞춰주는 행위가 필요하고요. 놀랍게도 이 분포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행위가 뭐랑 동치가 되냐면은 내가 이 화살표를 끊는 행위랑도 동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뭔가 실험군과 대조군을 단순히 이렇게 나이브하게 비교하면은 파란색 화살표와 그다음에 요 연두색 화살표의 합을 보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연두색 화살표를 끊는 건데요. 그래서 연두색 화살표를 끊기 위해서 이 화살표를 뭔가 끊고 싶어요.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실험을 하지 않고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쯤 해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여기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다 펄의 제안에 따르면요. 스트럭처 커절 모델이 커절 덱으로 주어질 경우에, 자, 내가 실험 자료를 갖고 있건 비실험 자료를 갖고 있건 특정 변수, 자, 영웅 전직, 내가 영웅 게임에서 영웅 전직 시켜주는 이 개입 행위의 효과는 주어진 덱을 수술하는 행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를 잘 얘기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는 현실 문제가 재밌긴 하지만 그 현실 문제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실험을 방해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유사하지만 아주 단순한 시나리오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 커즐 인퍼런스 인 스태티스틱스 프라이머 책의 피겨 3.1입니다. 여기입니다. 페이지 54쪽. 자, 아이스크림 매출과 범죄율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이거 데이터 마이닝에서 되게 많은 예제로 나오죠. 아이스크림 매출과 범죄율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가끔 보인다고 합니다. 왜일 것 같습니까? 자, 아이스크림 매출이 올라갈 때 언제입니까? 기온이 높을 때죠. 근데 기온이 높을 때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고 술도 밖에서 많이 먹어가지고 범죄율도 올라간대요. 뭐 이렇게 실제로 그렇건 그렇지 않건 말이 되는 스토리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 X, Y의 상관관계는 매우 큰 상황인데, 사실 그거를 스트럭처 커절 모델로 나타내 보면은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자, X, Y 상관관계는 크지만 인과관계가 아닌 상황. 어떻게 스토리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자, 사실 현상은 이랬던 게 아닐까요? 자, 온도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온도라는 변수가, 자, 다 아이스크림 세일즈랑 다음에 크라임 라이츠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G는 UG, 다음에 X는 어떤 G의 함수이고 물론 랜덤 노이즈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에 Y는 역시 온도의 함수이고 랜덤 노이즈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자, 뭐 이렇게 FG가 증가 함수라고 생각해 보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X도 증가하고 Y도 증가하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범죄율도 내려가고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내려가니까 마치 G만 빼놓고 보면은 X, Y는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 하에서는 코릴레이션 X, Y가 큰 게 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사실 여러분 그 대학교 1학년 때 통계학 입문에서 들은 뭐 지독하게 들으신 얘기일 것 같아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내포하지 않는다. 뭐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죠. 자, 한 걸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은 한 걸음 더 나가보고 싶어요. 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는 상관관계가 아니다. 거기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상식을 많은 뭐라 그래야 돼, 통계학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 과학자들, 그다음에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어떤 현상들을 원인과 결과로 분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보통 통계학자잖아요. 그래서 뭔가 통계학자들한테 아니 인과관계는 상관관계로 함의하지 않는다.
상관관계는 인간관계를 함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끝내지 말고 뭘 좀 더 말해봐줘요. 이렇게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조금은 더 뭔가를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 조금은 뭘 더 얘기할 수 있을까? 자, 뭔가를 조금은 더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사회에서 오는 요구를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매출을 줄이면 범죄율이 줄어들까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스크림 매출 줄인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지는 않죠. 아이스크림 매출을 강제로 줄인다고, 뭐 아이스크림 집을 강제로 셧다운한다고 해서 기온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범죄율이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학문이라는 거는 나의 사고와 나의 언어의 해상도를 높이는 일이거든요. 나의 사고와 언어의 해상도를 높인다면은 더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조금은 도움이 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아이스크림 매출은 온도를 높이지 않으니까 범죄율을 줄이지는 못한다. 이 말을 어, 아주 그 조각조각 뜯어서 이 스트럭처 커즐 모델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서 아이스크림 매출 올린다고 범죄율 줄어드는 거 아니다. 이거 어떻게 스트럭처 커즐 모델 그 커즐 펄의 커즐 요 다이어그램 커즐 덱 티오리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아, 이게 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커즐리티를 재자고 제안한 사람이 펄이거든요. 주다 펄. 물론 그 커즐리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고 이게 주로 미국 동부에서 뭔가 이렇게 하버드 또 어디 있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본 수많은 아이비리그 대학들 거기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바이오스탯 보건 쪽에서 연구한 커즐 인퍼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다 펄 이 사람은 UCLA의 컴퓨터 사이언스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요 약간 그러니까 요쪽은 조금 더 정책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요. 여기 주다 펄 계열은 약간 좀 조금 더 이론적이고 조금은 더 조작적인 이걸 K 클래스를 어떻게 할지 관점에서 좀 추상적으로 살펴본 커즐리티를 살펴본 그룹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서로 거의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거의 이렇게 많이 짬뽕이 됐고요. 어쨌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사회과학 하시던 분들 관점에서 다뤘던 게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 기계학습 특강 말고 무슨 보건 사회과학을 위한 뭐 통계적 방법론 하면은 뭐야? 어, 어, 자, 아무튼 그런 방법론 강의들에서 이런 관점들을 많이 갖고 오고 그다음에 요새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는 일단 주다 펄의 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온 이 커즐 그래프 띠오리부터 살펴봅니다. 자, 이 얘기를 한 의도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 노트는 주다 펄의 책에서 그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다 펄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주다 펄이 중요하긴 하지만 주다 펄만 이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오늘 강의가 좀 재미가 있으시다면은 요 사회과학 쪽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도 같이 균형 잡히게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 커리어 패스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어디 보자. 이런 생각들 어디 계량 경제학 특히 대학원 수준의 계량 경제학 강의 들으시면은 뭐 인스트루먼털
베리어블 아니면은 아니면 이렇게 복원 역학을 위한 방법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복원 역학에서도 커즐 인퍼런스 얘기 나오고요. 계량 경제학에서도 커즐 인퍼런스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방법이랑 여기서 쓰는 방법이랑 조금씩 다른데 아무튼 나중에 큰 뷰로 보면은 다 연결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들을 일단은 모르는 셈 치고 이 주다 펄의 요 프레임워크만 따라가 보죠. 자, 주다 펄은 일단은 커절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이게 첫 순위입니다. 커절 다이어그램 그리고 나서는요, 자, 우리가 어떤 밸류 값을 선택한다는 거는, 자, 영어 이거 원어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걸 도저히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값을 특정 값으로 개입한다는 거는, 자, 원래 자연에 의해 움직이는 어떤 변수를 하나의 값으로 찍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방금 말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자, 아이스크림 매출을 줄인다는 거는 이게 인터민이거든요. 이게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냐면은, 자, 원래 아이스크림 매출의 네이처는 뭐죠? 이 온도에 반응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자, otherwise 이거죠. 온도에 반응해가지고 그 GUX의 어떤 함수 규칙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X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스크림 매출을 올리거나 줄인다는 거는 이 자연적인 경향을 무시하고 그냥 오늘의 아이스크림 매출은 빵원이야, 셧다운 시켜버려 하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위는 이 커절 덱에 어떠한 임팩트를 가지고 오게 될까요? 자, 요 파란색 화살표 G에서 X로 가는 건 그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온도와 랜덤 에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였죠. 근데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셧다운 한다는 사고 실험을 하는 순간 이 화살표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펄의 이 커절 덱 티오리에서는 내가 옵저베이셔널 데이터에서 어떤 변수의 특정 값을 고정시키는 행위라는 건 내가 갖고 있던 그 모집 단위 확률 분포에서 그 변수로 들어가는 모든 엣지를 다 끊어버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공감 가시나요? 공감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그 주다 펄인 내가 옵저베이셔널 데이터에서 내가 조작하고 싶은 변수의 특정 값을 집어넣는 행위는 커절 덱에서 화살표를 이 X로 들어오는 화살표를 다 끊어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나요? 이렇게 공감하신다면 넘어가도 되고요. 자, 공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커절리티라는 거는 대충 철학적으로 논란이 있으니까 대충 이 화살표를 G에서 X로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을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내가 X의 인위적인 조작에 가 있다는 행위는 G로 들어오는 모든 그 외부 영향을 무시해버렸다라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대충 끊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커절 덱 그 티오리 하에서, 자, 아이스크림 매출을 강제로 내가 줄이는 행위는, 자, 이를테면은 X를 하루에 100만 원으로 고정시키던가
아니면 이렇게 셧다운 시켜가지고 하루에 0원 펄 1로 고정한다던가. 이것은 자, 요 커절 덱을 그래서 지로 가는 화살표들을 모두 끊어버린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말이 되는 거는 더 이상 내가 아이스크림 매출을 고정한 행위가 더 이상 X에 영향을 주는 기온과 상관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그 화살표를 이을 이유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여기의 해석은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커절 덱에서의 해석은 자, 개입하면은 G에서 X로 가는 화살표가 끊어지는 거고, 따라서 X에서 Y로, X와 Y 사이에는 어떤 화살표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랑 Y가 돼가지고 X랑 Y가 독립이 돼가지고 X가 X에 뭘 고정했다는 행위가 Y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오케이. 어디 보자.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자, 상식에서의 얘기를 그냥 상식적 얘기를 이렇게 커절 덱 티어리를 이용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테이션 하나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다이어그램에서 요 다이어그램은 현재 내가 관찰한 데이터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반영하고 있는 그 다이어그램이죠. 그 다이어그램에서 내가 만약에 특정 변수에만 개입을 가했다면 이라는 상황을 편하게 노테이션으로 한번 나타내 보죠. 그 노테이션은 두 합 괄호 다음에 개입할 변수 이퀄 개입해서 고정할 값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두 괄호 열고 라지 x는 x라는 건 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커절 덱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를 무시하고 강제로 개입해서 자, x는 x로 고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너무 생소하니까 지금 대체 2라는 게 뭡니까? 보통 그러면은 x는 x일 때 조건부 확률 분포에 y의 조건부 확률 분포랑 x에 x를 개입했을 때 y의 조건부 확률 분포가 어떻게 다른가요?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을 나눠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서 조금 더 클리어리파이 해보시죠. 자, 우리의 아이스크림 그 예제로 해석을 하자면요. 자, 조건부 분포는 그냥 아이스크림 매출이 이 정도로 낮을 때의 그냥 범죄율입니다. 조건부 확률 분포의 그 정의가 뭐죠? 자, 모집단과 그 주어진 커절 덱에서 자, x는 라지 x는 스몰 x라는 성질에 만족하는 하위 집단에서만 그 y의 분포를 y의 분포를 보면 그게 조건부 확률 분포죠. 자, 지금 우리가 하지만 개입이라는 거는 좌측의 조건부 확률 분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개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입이라는 건 내가 아이스크림 매출을 이렇게 100만 원 일로 고정한다던가 아이스크림집을 셧다운 시킨다는 행위는 확률 분포에서 보면은 이런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모집단의 자, 하위 집단만 보는 게 아니라 모집단의 모든 개체의 x 값을 싸그리 스몰 x로 고정시켰을 때 그때의 y의 확률 분포가 요 py2x 기분 x가 뜻하는 녀석입니다. 자,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아이스크림 매출을 의도적으로 낮추었을 때의 범죄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궁금한 건 이거였는데, 자, 이것을 아이스크림 매출을 의도적으로 낮췄을 때 범죄율을 확률적인 언어로 코딩하면 모집단을 조금 수정하고 나서의 확률 분포가 사실 우리는 궁금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 녀석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언어로 아이스크림 매출을 의도적으로 낮췄을 때의 뭐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확률론에서는 그 모집단의 모든 개체를 건드려야만 뭔가 가상으로 건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상의 분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죠. 자, 이렇게 일단 약간 마이너 노트입니다. 비슷하게 2x 기분 2x, 라지지는 g 기분됐을 때 y를 이렇게 비슷하게 디파인할 수 있어요. 뭐라면 모집단의 모든 개체 x 값이 x로 고정된 상태에서 라지지는 g는 하위 집단의 조건 확률 분포, 이거를 p of y 기분 2 x는 x 그다음에 g는 g 이렇게 하실 수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나요? 아까 아이스크림 예지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두 오퍼레이터가 나오니까 갑자기 현기증 나죠? 왜 현기증이 날까요? P는 알아. 두가 컨디셔닝으로 들어간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통제된 실험에서는 이 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통제된 실험, 이를테면은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사전에 계획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은다면요, 자, x는 x일 때 조건부 확률 분포랑, 그다음에 내가 모든 아이스크림 집을 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으니까 요 오른쪽이랑 그 이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실험 설계 2에서 자, 온도에 상관없이 x로 들어오는 모든 그냥 판매량을 이미 x는 뭔가 10 이런 식으로 고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온도에서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패스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제가 뭐죠? 통제된 실험이죠. 자, 하지만 다시 도돌이표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를 추적하였다면은, 그러니까 요 화살표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 이미 모집단이 이렇게 생겨버린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도 저 요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비디오가 너무 길어졌어요. 이쯤에서 비디오를 끊고, 자, 일단 앤서는 긍정적인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다음 비디오에서 보시죠.